1단원 식물의 생활. 오늘은 1, 2차 시를 같이 묶어서 할 거예요. 먼저 단원 도입과 잎의 생김새에 따라 분류하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물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대학생 때 이 꽃을 교수님하고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이 꽃 이름이 뭔지 아는지 저에게 물으셨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 꽃을 노란 작은 꽃?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식물에 관심이 그렇게 없냐면서 이 꽃은 애기똥풀이라고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식물을 좋아해요? 어떤 식물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식물의 이름을 알지는 못해도 저는 봄이면 벚꽃도 보러 가고 여름이면 해바라기도 보러 갑니다. 또 가을이면 단풍잎이 떨어진 길을 걷는 것도 좋아하고요. 겨울에는 눈이 내린, 눈꽃이 생긴 그런 나무를 보는 거, 그래서 등산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식물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사는 곳에 따라 식물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생활에서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식물 명탐정. 여러분들 과학책 10쪽 봐주세요. 학교 주변에 많은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찾기 놀이를 하면서 어떤 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식물 카드를 활용해서요. 이 식물 카드, 사철나무, 향나무, 무궁화, 해바라기, 다계장풀, 나팔꽃, 은행나무, 주목, 금계국, 코스모스, 강아지풀, 소나무, 밤나무, 물봉선화, 어리연꽃, 감나무, 단풍나무, 맨드라미, 이런 식물들을 카드랑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찍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활동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해 볼 거예요. 여기에서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는 거니까 잎을 여러분들이 채집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땅에 떨어진 잎을 채집해 주세요. 채집을 한다고 마구잡이로 잎을 꺾지 마세요. 근데 땅에 떨어진 잎이 없어요. 그래서 꼭 채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지에서 필요한 만큼만 채집을 해주세요. 너무 많이 채집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가지나 잎이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나무에 올라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잎을 채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봐주세요. 식물은 뿌리, 줄기, 잎꽃, 열매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채집하고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해 볼 거예요. 잎의 구조에는요, 이렇게 잎몸, 잎자루, 턱잎, 잎맥이 있어요. 여기서는 잎몸과 잎집으로 나눠져 있고요. 턱잎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습니다. 단풍나무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잎몸이 되겠죠? 잎자루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 위에서 봤던 잎이랑 단풍나무 잎이랑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서 오늘은 분류할 거예요. 여기 보면 잎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퍼져 있는 그물 모양의 잎맥도 있고요. 이렇게 위로 한 줄 한 줄씩 있는 나란히 있는 모양도 있어요. 단풍나무, 사과나무, 강낭콩, 여러분들 키웠죠? 강낭콩, 당근, 옥수수가 이렇게 잎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늘, 튤립, 이런 잎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분류할 때는 여러분들이 채집을 해서 잎의 앞면에 번호 붙임딱지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해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적합한 분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분류 기준으로 할까요? 어떤 것은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분류의 예를 보면요. 예쁜 잎인가? 이런 건 분류가 될까요? 이건 사람마다 분류하는 게 달라지겠죠? 이런 거는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분류해도 똑같이 분류가 되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끝 모양이 뾰족한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등등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예시로는 잎의 끝 모양이 뭉툭한가,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가, 여러 잎이 함께 붙어 있는가, 나란히 맥인가, 잎이 한 곳에서 뭉쳐나는가, 이런 등등의 잎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길쭉이들, 소나무, 강아지풀, 아닌 거, 단풍나무, 토끼풀,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잎의 생김새는 방금 앞에서 봤어요. 여기 잎맥. 얘는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죠? 잎의 뒷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선처럼 보이는 거, 이거 잎맥이에요. 잎몸, 잎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거 나머지 좀 분류해 볼게요. 끝 모양이 뾰족한가? 단풍나무 뾰족하죠. 소나무 뾰족해요. 강아지풀 뾰족해요. 토끼풀 안 뾰족해요. 동글동글해요. 은행나무도 안 뾰족해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톱니 모양 이렇게 뾰족뾰족 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톱니 모양인 거 단풍나무와 토끼풀이 있어요. 단풍나무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톱니 모양이에요. 나머지 소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를 보시면요. 이렇게 곡선으로 매끄럽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해봤으니까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관찰하여 생김새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세요. 식물 단풍나무예요. 그림 그려주시고요. 글로 무슨 모양이에요? 잎이 부채 모양이죠? 그래서 잎은 부채 모양이고 가운데가 갈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잎이 뾰족뾰족하죠? 길쭉해요. 여러 개 잎들이 모여 있다. 또 단풍나무 손 모양이죠. 사람 손 모양. 손바닥 모양 갈라져 있고요. 잎 끝이 뾰족뾰족하고요. 톱니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채집한 잎을 가지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채집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잎들을 이제 분류해 볼 건데요. 분류 기준은 전에 잎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손 모양인가로 먼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생김새가 손 모양인 거, 여기 단풍나무가 있겠죠. 단풍나무 이동, 그렇지 않은 거. 나머지 잎들이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또 분류 기준, 다른 거 해볼게요. 잎이 한 개인가? 그렇다. 얘 한 개? 요거 보세요. 단풍나무 한 개씩 있죠? 단풍잎이. 그렇습니다. 얘도 한 개. 또 얘도 한 개. 이 은행나무의 은행잎도 한 개. 단풍잎도 하나.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잎들이. 네일클로버, 소나무 이런 애들은 같이 모여서 나죠. 이 밖에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뭐가 있을까요? 잎자루가 있는지, 잎맥이 나란한지, 잎에 털이 있는지 등등을 살펴볼 수 있어요. 더 알아볼게요. 이런 잎들을 분류하는 다른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잎맥이 있어요.
이 잎 모양,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잎 모양이죠? 이렇게 그물 모양이 있고요. 얘처럼 잎에 잎맥이 일렬로 나와 있는 나란히 있는 나란히 맥이 있어요. 얘는 그물 모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물맥입니다. 두 번째 잎차례를 볼게요. 잎차례는요, 잎의 배열을 말하는데요. 각 마디에 한 개의 잎이 어긋나 있는지, 두 잎이 마주보고 있는지, 3개 이상의 잎이 돌려가면서 나는지 등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잎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긋나 있죠?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아요. 어긋나기입니다. 그럼 마주보는 애도 가져와 볼게요. 잎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얘는 마주나기라고 합니다. 이런 잎들을요, 한 단계로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단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잎이 길쭉한가, 잎의 모양이 동글인가,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걸 다시 나누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보면요, 잎의 모양이 좁지 않은 거, 좁은 거 나눕니다. 잎의 모양이 좁은 거, 좁지 않은 거 나눠요. 그 중에서 다시 잎이 한 개인 거, 여러 개인 거,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있죠? 이런 걸 또 나눕니다. 한 개인 것 중에는 잎의 가장자리가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은 거,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들에나 산에 어떤 식물이 사는지도 알아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